대표님이 하시는 게 많으신데 BBQ 매장 2개 하시고 나이트클럽 하시고 경매도 하시고, 그럼 이거 다 해서 대표님은 총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많이 벌 때는 억 정도 벌고요. 큰 거 한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벌 때는 정말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계속 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리조트에서 BBQ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강릉에서 나이트클럽도 운영하고 경매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수진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조트에서 BBQ로 하시나요? 네, 제가 좋은 기회로 인해서 지금은 리조트에서 BBQ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인근에 있는 강릉에서도 BBQ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조트에서 BBQ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니즈 파악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놀러 오시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친절과 즐거움으로 응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쪽 지역에서 BBQ를 2곳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휴철이다 보니까 치킨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물류 체크도 할 겸 이제 2곳 방문 예정이고, 나이트클럽이 이제 아무래도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 체크까지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BBQ입니다. 설날이라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요. 오픈 전인가요? 네, 이제 불을 켜고 이곳은 오후에 오픈을 하고요. 오전에 제가 이제 점검 차원에서 미리 들렸던 거예요. BBQ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지는 7년 차고, BBQ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약 한 번의 자영업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힐링하러 왔다가 2가지 기로에 섰죠. 먹고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저 평탄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자영업을 재기를 해보고자 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맨날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오토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 친동생과 같이 서로 이야기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끔씩 와가지고 관리하고 내용 점검하고. 이곳은 일반 치킨집하고는 다르게 대형 병수잖아요. 이쪽에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좌석 공간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없이 조금 편하게 힐링하러 온다 생각하고 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또 요즘에 이런 태블리타에서 주문도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해놨고, 이제 셀프 코너 이용해서 다른 거는 무한으로 드실 수 있게.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 공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오면 가끔씩 답답하면은 여기 서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 바로 힐링 공간, 이 바다 뷰가 나오는, 아파트나 부동산도 되게 좋아하듯이 이런 뷰가 나오는 바다 뷰를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여기 사실 끝쪽 자리는요, 여름철에는 예약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시다가도 이 손님 빠져나가면 바로 이쪽으로 막 옮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바다 뷰를 보시면서 치킨을 드실 수 있는 공간? 여기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이에요. 사실 저희가 원래는 여기는 뭐 2인석도 안 받는다 그랬더니 뭐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아예 못 보는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인원 상관없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저는 20살 때부터 자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는 옷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쇼핑몰도 하고, 핸드폰 매장도 하고, 그러면서 약정 기간 생기면서 핸드폰 매장이 잘 안 됐고, 사실 그때 가장 저한테 최고의 위기가 오면서 지방권으로 한번 힐링하러 왔다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시 리조트 장사를 하게 되면서 자영업을 한 8개까지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코로나는요, 자영업자들한테 최악의 순간이었었어요. 사실 뉴스에 많이 안 나온 이야기도 많았고, 그걸로 폐업하신 분들도 많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 겪으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 뿐만이 아니라 되게 큰 매장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8개 매장 갖고 있던 걸 5개를 폐업 처리하고 고민을 했죠. 내가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제가 딱 이걸 고민했을 때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나 혼자 잘해도 되는 일을 하자. 왜냐면 자영업은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수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따라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여서 나만 잘해도 되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타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턴트라고 그 소상공인 대표님들 컨설팅 해줘서 정부 지원 사업 알려드리고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거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보가. 그런 거 했다가 그래도 올해 경매를 했으니 경매를 한번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하신 일들은 다 잘 안 됐던 건가요? 아니에요. 안 되진 않았는데 뭔가 자기 만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만족도를 느끼면서 하고 싶었는데 소상공인 컨설턴트는 자영업 대표님 너무 바빠서 뭔가 상호작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타로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색깔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너무 괜찮은데 좀 아무래도 그런 일들 자체가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어떤 거 하면 잘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뭐 부동산 오래 쓰니까 그냥 경매 다시 하자, 이렇게 되게 간단하고 짧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매는 잘 하시나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제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8개 매장 운영했을 때는 사실 매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벌어가는 수입? 제 소득이라고 하죠. 굉장히 적었어요. 1,000만 원 아래 뛰었어. 다들 놀라세요. 자영업 8개나 하는데 그 정도 되냐. 근데 관리가 사실 잘 안 되죠. 그리고 코로나 오면서 완벽한 막 타격을 맞으면서 부동산 한 3, 4개 팔아서 다 메꾸고, 그리고 와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매장 딱 3개 운영하니 지금은 수익 실현도 잘 되고 있고, 사실 이러려고 자영업 하는구나, 이러려고 부동산 하는구나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는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BQ 매장 2개랑 나이트클럽 1개, 그리고 경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매장 체크는 다 끝났고 어저께 와가지고 물건 확인도 다 해서 여기 매장 마무리하고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매장은 어디에 있나요? 저기 강릉 시내에 있어요. 교동이라는 곳에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지금 가는 저희 BBQ랑 이제 나이트클럽은 피디님처럼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흥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밤에 촬영을 해야지 딱인데, 여기가 제가 아까 소개한 강릉 교동 택지의 핫한 젊음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BBQ 매장이 있고요. 위쪽에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BQ부터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설날 시즌이라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 오픈을 해요. 오후에 오픈을 해서 이제 자정 넘는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렇게 넓은 매장은 저희가 최초였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대표님이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네, 다 모든 매장은 제가 관리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일적인 업무가 조금 더 많아져서 여기는 다 이제 오래돼서 이제 오토화 시스템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여름에는 이게 폴딩 도어라서 오픈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다 오픈이 돼요. 그래가지고 폴딩 도어로 오픈을 해서 밖에 까지 외부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할 때 이 스크린이 또 가장 최장점이거든요. 스크린으로 이제 축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단체석이 마련돼 있어서 이제 단체로 와가지고 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치킨집 치고 굉장히 좌석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넓은 매장이에요. 이렇게 큰 매장이 없어요, 강릉에. 저희 한 군데 뿐이에요. 근데 치킨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치킨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요. 사실 뭔가 내가 하고 싶다 한 게 아니라 뭔가 요식 사업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BBQ가 치킨의 브랜드 중에서는 좀 강자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왕이면은 잘 성장돼 있고 이왕이면은 브랜딩이 잘 돼 있는 곳과 하자 해가지고 BBQ를 했던 것 같아요. 치킨 말고도 뭐 피자도 그렇고 뭔가 요식 사업을 하는데 조금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곳과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탄탄한 그런 프랜차이즈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하고는 BBQ와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화를 돌리면 청결이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중간에 와서 점검도 하고 외부 청소업체에 불러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이 봤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뭐 조명 같은 것도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뭐 에어컨도 냉난방기 시설이 잘 청소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여기는 누가 운영하나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조트에 있는 제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랑 벌써 한 8년 정도 손발 맞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운영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치킨집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벌어 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오토화 시스템으로 하면 못 벌 때는 더 그 이하긴 하지만 보통 평균 800 정도 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 매장은 제가 가져가는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리조트는 노코멘트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있나요? 그쵸. 모든 장사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선은 장점은 이 BBQ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와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요, 치킨이라는 게 뭔가 내가 전문성이 있게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큰 수익을 내기엔 쉽지 않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치킨 만들 줄 아시나요?
그럼요. 저 치킨 진짜 잘 튀겨요. 제가 이 매장 말고 그 전에 여기 강릉에 유천 BBQ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저 혼자서 운영했는데 제가 설날 때 이맘때 아이들이 다 없잖아요. 저 혼자서 150마리까지 튀겨봤어요. 혼자서. 근데 치킨집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치킨집은 뭔가 이런 오토화로 돌리기보다는 사실 사장님들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모든 자영업은. 그래서 인건비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데 특히나 치킨은 우리가 치킨을 낮부터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야간에 드시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야간 수당 붙고 뭐 주말 수당 붙고 또 남들 쉴 때 못 쉬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자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반대로 치킨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 그분들은 뭘 해도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맛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남들 쉴 때 오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남들 쉴 때 똑같이 쉬고 남들 일할 때는 더 쉬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조금 오픈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빨간 날은 무조건 오픈. 저희는 여기 365일 휴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BBQ 매장 앞에 교촌치킨이 있는데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이거 교촌이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오히려 장사하는 곳에 몰려있으면 더 그곳이 잘 된다고. 오히려 교촌이 있으니까 원래 이쪽 거리가 처음에는 정말 여기 앞에도 임대가 안 나갔었고 여기 교촌도 사실 장사가 별로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모두 세 군데가 다 장사가 잘 돼서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동 인구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권? 카페도 잘 되고 교촌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되니까 다 같이 서로서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았다. 절대적으로. 오히려 같이 성장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동반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곳에 옆에만 있어도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도 얻고 같이 있으면서 뭔가 조금 유동 인구를 더 밀집적으로 형성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치킨 하루에 얼마 정도 팔아보셨어요? 많이 판 적은요. 아까 보셨던 뭐 리조트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도 팔아왔어요. 순수익인가요? 아,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 그럼 여기는 얼마 정도 팔아보셨어요? 여기는 축구할 때가 가장 손님이 많거든요. 축구할 때는 여기 매장에서 400만 원 매출. 치킨집에서 400만 원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아요? 순수익은 여기는 한 15%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팔면 한 60, 70 하루에 그 정도 순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축구를 하니까 술이 더 많이 판매가 돼요. 술 매출은 마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치킨의 마진율은 10에서 15%지만 술은 거의 뭐 30% 이상이니까 훨씬 더 마진이 크다. 그럼 치킨집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뭔가 축구를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 게 좋나요? 그렇죠. 축구 볼 때 치맥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치킨집은 진짜 전화통에 불통 나거든요. 여기 모든 자리가 싹 다 만석이에요. 그날은 미리 와서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을 꼭 설치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스크린은 얼마 정도예요? 이런 스크린은 요즘 같아서는 많이 대중화돼서 1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 포함인가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것도 하실 필요도 없고 한 12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는 한 30만 원, 40만 원 많이 안 들어가요. 치킨집 운영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조금 큰 규모로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좀 특화 매장이라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거의 억 단위인데 요즘은 배달만 하는 그런 소규모 매장도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은 창업 비용 몇 천만 원 정도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세요. BBQ도 제가 알기에는 1억 이하로도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오토화로 돌리면은 좀 주의할 게 있나요? 너무나도 많고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토화로 돌린다는 거는 내가 없이 모든 직원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손님들한테 친절함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뭔가의 그런 컴플레인이 없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오토화로 돌릴 때는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리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청소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는요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저희가 점장하고 통화했듯이 외부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조금 대청소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만큼 더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신경을 쓰면 그만큼 깔끔하고 체계적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매장도 체크는 했고 아까 점장이랑 통화해서 뭐
청소 부분이나 수도 같은 경우도 조금 보수를 좀 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올라가서 연휴다 보니까 그런 거 체크하고 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6년 정도 됐어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강릉에 내려왔을 때 내가 무조건 강릉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큰 매장을 하겠다가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했던 곳이 이 건물이었는데 여기다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클럽을 오픈했었어요. 메이드라는 클럽을 오픈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감성주점 했다가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이제 돈텔마마입니다. 여기는 밤에 새벽에 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 닫혀져 있는 상태죠. 주변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한다고 하면은 주변 반응이 어떠나요? 사실 좋진 않죠. 처음에는 무슨 유흥이야, 여자가 이런 일을 해,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사실 저는 이거를 나이트클럽도 하나의 장사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있죠. 여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의 이제 온전한 정신보다는 술이 취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나요? 안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전기나 이런 부분을 사실 담당자분들만 만지게 돼 있어서 이 열쇠를 따야 되는데 제가 열쇠에 대한 언급을 안 해가지고 DJ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금 자는 시간이거든요.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서 안에는 제가 핸드폰 자료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 고고스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영상이고요. 약간 똑같은데 이름 상호만 바뀐 거예요. 그거 처음에 공사했었던 사진이고 클럽에서 이제 노는 친구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안에 내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1, 2층 구조예요. 1, 2층 구조로 이제 올라가서 놀고 여긴 1층 구조. 그다음에 여기 전광판 이렇게 축구할 때도 저희가 전광판 띄워가지고 클럽에서도 축구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 넓어요. 스크린이 아까 보셨던 BBQ 한 3배? 여기는 1층, 여기 위에는 2층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고고스에서 이제 돈텔마마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안에 구조는 똑같고 컨디션도 똑같고 이때는 약간 감성주점의 형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클럽인 거죠. 근데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나이트클럽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가장 목이 좋은 가장 메인 자리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월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런 유흥이 조금 들어와 줘야 매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픈을 했던 거고 원래 여기 전에는 커피숍을 했었어요. 여기 건물주님이 1, 2층으로 해서 커피숍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리타산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제가 나이트클럽까지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코로나라는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사실 운영 유지 정도 거의 주말에 모든 매출을 자리 잡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일주일치를 주말에 다 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보셨던 BBQ보다는 그래도 한 2-3배 정도 이상의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나이트클럽은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싱글인 분들이 와서 누군가 짝을 만나려고 오는 곳이잖아요. 짝을 만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두 번의 짝을 만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술이 취하셔서 이쪽 테이블도 내가 계산하고 이쪽 테이블도 내가 계산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이 공간은 조금 스트레스 풀러 오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진짜 즐겁게 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웨이터한테 되게 스트레스 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고객군이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나요? 사실 싸움이에요, 싸움. 왜냐면 우선 무조건 싸움이 나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사실 저희 매장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경찰이 출동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해결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분들도 오시고 저희 관계자도 오고 이래버리면 조금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에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안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보통 아까 치킨집 기준으로 한 3개 매장 낼 거를 이 나이트클럽에 쏟아붓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한 많은 자금이 들어가요. 왜냐면 나이트클럽은 굉장히 대형 매장에서, 그리고 스피커도 우리가 뭐 2, 30만 원짜리 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스피커 있는 것만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시려면 내 자본 갖고는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트클럽은 주류에 관련된 주류 대출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업종에서 뭔가 이제 스피커 업체나 아니면 조명 업체에서 투자를 제안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분이 하시지 말고, 제가 공동 투자를 지향하는 건 아닌데 각각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모아서 이제 공동 투자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위험률도 그만큼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한 1, 2억 정도씩 해서 한 3분 정도 하면 저런 나이트클럽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은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수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요, 하이 리스크, 그만큼 감수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못 벌 때는 쪽박을 찰 수 있는 거고, 잘 벌 때는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업종인 건 맞습니다. 저기 클럽은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저희가 성인 나이트 클럽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12시 반 전에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60대도 굉장히 젊으신 거 아세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12시 반이 넘어가면 조금 젊은 친구들로 이제 물갈이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물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른 클럽에 비해서 대표님의 클럽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다르기보다 이곳이 강릉이잖아요. 강릉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오기보다 놀러와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뭐 명절이나 이런 이슈화된 날짜에 오셔가지고 이제 즐기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한 지역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날도 추우니까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경매는 한 13년 정도 됐어요. 경매는 잘 되시나요? 네, 잘 되죠. 지금은 가장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보통 경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등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대표님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제가 경매 그런 강의도 하고 있는데, 거의 수강생분들과 같이 함께 한 거 하면 80개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진이긴 한데 여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 외에 이제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 낙찰 사례 몇 가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낙찰해서 빠르게 수익화된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삼척에 있는 물건인데요. 온전한 아파트였었어요. 온전한 아파트인데 저희가 2,100만 원 보증금을 넣고, 그 다음에 빠르게 협상을 해서 약 한 3주 만에 600만 원 벌었던 케이스의 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한 달 안에 협상으로 끝내서 수익화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일부분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제에 있는 아파트였었어요. 청구 금액이라고 해서 빚진 금액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럼 피디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에 빚이 1,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게 빚이 다야. 1,400만 원만 갚으면 3억짜리 집이 내 집이야. 그럴 경우에 빚을 갚을까요? 집을 날릴까요? 빚을 갚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빚을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분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한 분이 빚을 진 상태였는데 당연히 빚을 갚죠. 그래서 채권 취하가 됐는데 날짜가 지나서 낙찰자인 제 허락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허락받고 이분도 역시나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약 한 700만 원 정도, 이것도 3주 만에 돈을 벌었던 물건이고, 다 소액이에요. 이것도 900만 원 저희가 투자해서 700만 원 벌었던 사례거든요. 경매는 얼마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경매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쭉 해왔던 경매는 사실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소액으로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경매를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 만에 수익했던 물건이고요. 이것도 약 한 3억 2천이에요. 대구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역세권, 지하철 1분 컷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저희가 낙찰이 됐는데요. 여기도 채권 금액, 빚진 금액이 작았어요. 3천만 원밖에 없어서 그게 빚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 한 달 만에 저희가 한 900만 원 정도 수익화했던 물건. 이것도 2천만 원 투자해서 900만 원. 수익률 환산하면 어마무시하죠. 이런 물건들 위주로 저희가 빠르게 수익하는 물건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그다음에 뭐 상급지 투자, 빌라, 오피스텔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제가 자영업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상가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도 다양하게 있다
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얼마 정도 벌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보셨던 나이트클럽을 코로나 3년 동안에 저기는 거의 억 수준으로 마이너스였거든요. 제가 그때 부동산 3개 팔아서 순수익 한 6억 정도 났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6억으로 다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1년에 저희가 한 3개, 4개를 사고 팔면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소액이잖아요. 몇백만 원 투자해서 바로 몇백만 원 회수하는 이런 물건을 계속 하다 보면 시드가 점점 늘려나가는 마법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데, 경매로만 하는 수익은 물론 물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게는 1억 정도, 적게는 뭐 3, 4천 정도 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많으신데 BBQ 매장 2개 하시고 나이트클럽 하시고 경매도 하시고, 그럼 이거 다 해서 대표님은 총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많이 벌 때는 억 정도 벌고요. 큰 거 한 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적게 벌 때는 5천만 원 정도? 그만큼 벌 때는 정말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만큼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이 움직이고 정말 많이 뛰고 있고 계속 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교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경매를 시작했던 계기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정말 단순히 그거였고, 근데 그중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자, 그게 경매였는데, 경매를 가르치면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이룬 거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경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노동으로 벌어낼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어요. 그 외에 뭔가의 재테크가 있어야 되는데 꼭 경매가 아니어도 돼요. 주식을 잘하면 주식, 코인을 잘하면 코인,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같이 물타기식으로 해서 뭔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코인 중에 부동산을 제일 추천하시나요? 네, 당연히 추천해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현물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요, 제 상황이 아닌 것 속에서도 판가름이 나기도 하고, 코인은 더 무섭죠. 저 코인하고 주식을 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둘은 뭔가 망가짐이 있을 것 같고, 그거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저희 이제 사무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것마저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열쇠가 없어서 클럽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쓴 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고요. 보시면 와, 정말 손님 많죠? 이게 앞으로 다 나가 있어서 그런데 이날요 1, 2층이 모든 테이블이 다 꽉 차 있던 상태였었어요.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구간이고, 보시겠지만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2층 라인이 메인 라인이고, 2층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조금 위에 밝게끔, 왜냐면 또 부킹을 하려면 조금 더 밝은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1, 2층 공간에 거의 한 200평 넘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난간에 떨어질까봐 철조망도 다 해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명으로 인테리어를 넣어서 조금 분리된 공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부스 공간이에요. 여기가 커튼으로 해서 여기는 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법상 유리 공간으로 만든 분리된 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강릉은 저희가 이제 커튼으로 부스 공간으로 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주말 되면 싹 다 만석입니다. 여기가 큐리어스 돈텔 마마가 있고요. 여기가 상업지구의 가장 메인 거리, 가장 메인 사거리에 있고,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서 BBQ가 있고, 여기 주변에요 역전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엔젤리나서 투다리 모든 술집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라인에. 여긴 상업지구에 모여있는 유흥 상권이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위치를 고르셨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딱 그 위치만 봐도 아, 이쪽 지역이 잘 되겠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많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걸 볼 때는 주변의 상권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 뒷 배경에, 그러니까 배우 세대, 여기에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주변 가게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매장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사실 가장 권리금도 비싸고 가장 월세가 비싼 매장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는 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기 위한 작업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영업을 너무 오래 하니까 몸도 지치고 약간 무언가 한계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계성 없고 내 자신을 조금 테스트해보면서 그런 나만의 내 제2의 인생을 찾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라벨은 어때요? 저는 워라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저만의 그런 힐링 시간도 좀 부족하고 지금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나 출장 가서 숙박을 할 때 그런 공간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그걸로 조금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분 있으실까요?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완도 해야 되고요. 실패도 해봐야 되고요. 그 실패가 실패라고 느끼는 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자 되신 분들이. 근데 진짜로 실패를 해봐야 내가 성공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던 거고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다른 성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뭐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여자라서 힘든 거 많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장사할 때나 뭐 부동산 할 때도 여자라서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무거운 걸 못 들다든가 아니면 명도에 있어서도 힘들다든가 뿐만 아니라 뭐 협상에 있어서 약간 여자라서는 안 돼, 여자라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도 이겨냈고 지금은 현재 뭐 여자라서 안 돼, 여자라서 이건 못해 라는 것보다는 너라서 할 수 있어, 너라서 가능했던 거야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의 제 수익보다 2배 이상 버는 게 제 목표기도 하고 제 작은 목표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려면 사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실행이에요. 사실 가장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행을 가장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지 봤더니 너무 현실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쪼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누군가는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전과 실행과 마지막 키워드는 끈기력인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거. 소액으로 아까 제가 부동산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워킹맘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고, 자영업 대표님들도 나중에 추후에는 오토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게 실행력과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앞으로 먼 미래의 계획도 같이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